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참 차분하죠? 창밖을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이맘때가 되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은 무거운 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나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걸까요? 요즘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쉰을 넘기고 예순을 지나며 휴대전화 속 연락처는 수백 개인데 막상 마음이 답답할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는 단 하나도 없다는 그 서글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 친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제야 비로소 독립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사람 하나라도 더 사귀려 술잔을 기울이고 원치 않는 자리에서도 허거리며 웃어주고 내 속이 문드러지는데도 남의 비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때는 그게 잘 사는 법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자산이고 인맥의 능력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 우리가 맺었던 수많은 인연 중에서 과연 지금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몇이나 남았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기슭에서는 수많은 사람과 북적거리며 올라가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정상을 향해 올라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공기는 차가워집니다. 결국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오직 나 자신과 하늘만이 남게 됩니다. 노년의 고독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정친에 약하죠. 끈적끈적한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 만나고 오면 기운만 빠지는 인연, 예정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그 만남들이 당신의 남은 기운을 앗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끈을 놓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50대인데도 여전히 남들의 시선에 목매고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당신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느냐고 묻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보인다고 말이죠. 저는 가끔 혼자 캔마루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때 들리는 바람소리, 낙엽 구르는 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깊은 숨소리,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수만 명의 환호성보다도 값진 것이 바로 내 영혼의 낮은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며 홀로 있기를 선택하는 것은 외톨이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구가 줄어든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곁에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알맹이만 남은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신호니까요.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물처럼 흐르는 대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서성이지 않는 그 담담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가 굳이 혼자를 택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인 인연의 기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마주 앉았네요. 아까는 우리가 왜 혼자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속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바로 인연의 유통기한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연에 무슨 유통기한이 있느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며 평생 갈 줄 알았던 그 뜨거웠던 동창들, 직장 동료들, 형님 동생 하던 이웃들, 그런데 말입니다. 찬찬히 돌아보세요. 그 많던 인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서글프지만 명확한 진실 하나는 모든 인연은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시절 인연, 치제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혹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뭉칩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즉 아이들이 다 자라고 직장을 떠나고 나면 우리를 묶어주던 단단한 밧줄은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그 인연이 그 시기에 해야 할 역할을 다 마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집센 사람들은 그 끊어진 밧줄을 억지로 이어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마음의 결이 달라졌는데도 예정을 들먹이며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죠. 그렇게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결국 했던 얘기 또 하고 자식 자랑 아니면 남 흉보는 이야기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혼의 울림이 없는 만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정한 고수들, 즉 인생의 참맛을 아는 노인들은 이 유통기한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인연이 다해 멀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거잡을 주내 잡을 거 주저부지 라이저부지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업계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좋은 에너지도 있지만 탁한 에너지도 많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듯 마음의 면역력도 조절해야 합니다. 사소한 시비, 질투, 원망이 섞인 만남을 계속하다 보면은 내 삶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년은 인맥의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 들고 떠나는 여행이라고요. 처음엔 이것저것 다 집어넣죠. 욕심도 넣고 사람도 넣고 명예도 넣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쯤 가면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하나씩 버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나와 맞지 않는 옷 같은 인연들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곁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더 고귀한 것들을 채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낡은 인연을 비워내야 새로운 지혜가 들어오고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혼자 밥 먹고 혼자 걷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남들이 나를 친구도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섞여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소중한 노년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남은 그 소수의 사람,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유통기한을 넘어선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외의 인연들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두세요.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고독을 선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인연의 끈을 놓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자유가 보입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이유인 침묵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찬물이 조금 식었네요. 다시 따뜻하게 한 잔 우려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혼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이유,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덧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말이 곧 힘인 줄 알았고 내 생각을 남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말은 하면 할수록 오해를 낳고 침묵은 지키면 지킬수록 품격이 됩니다. 허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큰맘 먹고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놨는데 다음날 보니 내 이야기가 동네방네 가십거리가 되어 돌아온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해준 조언이 상대방에게는 잔소리나 간섭으로 치부되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만 내 속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며 끊임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를 가진 이들은 압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안도감이 되고 남의 행복은 나의 질투가 되기 쉽다는 그 서글픈 인간의 본성을 말이죠. 그래서 고수들은 입을 닫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그 에너지를 안으로 돌립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치열한 활동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안테나를 꺾어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연기를 평생 하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좋은 배우는 대사가 많을 때보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을 때 그 존재감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이 향기로 배어 나오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인달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딥니다. 단톡방에서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고 정치 이야기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외로움을 견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 밖에서 소음을 끌어와 채우려는 것이죠. 하지만 소음으로 채운 마음은 금세 다시 비워집니다. 반면 고독을 선택한 이들의 침묵은 꽉 찬 항아리처럼 묵직합니다. 여러분, 말을 아끼면 보석이 되고 말을 뱉으면 짐이 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듣는 귀는 열고 말하는 입은 닫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굳이 변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나를 믿어줄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내 진심을 읽어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100마디, 1000마디 말이 다 변명으로 들릴 뿐이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동네에서 말이 없기로 유명하셨어요. 사람들이 저 양반은 무슨 재미로 사나 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남긴 말은 몇 마디 없었지만은 그분이 보여준 행동과 따뜻한 눈빛이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 친구가 적어지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쓸데없는 말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자리, 자랑질이 난무하는 자리, 영혼 없는 칭찬이 오가는 자리, 그런 곳에 가서 에너지를 뺏기느니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책 한 권 읽거나 화투를 가꾸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법이고 내 영혼을 귀하게 대접하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 적적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구나 하고 말이죠.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던 그 입술을 이제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세요. 침묵 속에서 당신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차가 다 우려졌네요. 다음에는 우리가 왜 홀로 있음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깊은 생사순 이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 고요함을 즐겨보세요. 어느덧 이야기가 깊어지네요.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가장 듣기 거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혼자를 선택하는 마지막 이유는 결국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길이라는 준엄한 진실을 몸소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어울려 사는 것을 좋아하지요. 우리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압니다.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는 그 어떤 우리도 동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단독자로서의 당당한 선언입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타인의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까? 부모님의 손, 배우자의 손, 자식의 손. 그 손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 손들 때문에 우리는 내 발로 오롯이 서는 법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노년이 되어 친구가 줄어들고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와 같습니다. 이제 그만 남의 손을 놓고 네 발로 서서 너의 영혼을 마주하라는 신호 말이죠. 저는 이것을 생애 마지막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 이것은 외톨이가 되는 처량한 신세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우아하게 장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큰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음을 찬란한 고독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마저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지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슬퍼하기보다 제 마음을 정돈합니다. 아, 저분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가셨구나. 나는 나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집안의 물건을 하나둘 정리하고 마음속에 맺혀있던 묵은 감정들을 털어냅니다. 나이가 들면 비움의 미학이 절실해집니다. 물건만 비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미련, 내가 왕년에 이랬지 하는 자존심까지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우다 보면은 결국 남는 건 나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혼자만의 고요 속에서만 비로소 그 보석 같은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간혹 어떤 분들은 혼자 있으면 병나지 않겠느냐,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사람들에게 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억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멀리 하나요?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일 뿐 내 가치가 깎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멀어져 준 덕분에 나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길가에 들꽃이 보이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결이 느껴집니다. 수십 명의 친구와 떠들썩하게 술잔을 기울일 때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경이로움입니다. 이게 바로 고귀한 노년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소망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느라 고생 많으셨던 당신, 이제는 오롯이 당신만의 시간을 누리며 생의 마지막 향기를 진하게 피워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을 품격 있게 즐기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의 긴 대화도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혹시 그래도 혼자는 외롭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은 남아 있으신가요? 허허, 괜찮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독을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50살을 넘기고 60, 이룬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맥이 아니라 단단한 내면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있어야 누가 내 곁을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험담해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제가 평생 배우며 느낀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전해드릴게요. 첫째로 자기만의 작은 의식을 만드세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이부자리를 개고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해 걷는 시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나를 대접하는 삶이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목매지 말고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집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여세요. 이건 우리 노인들이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내 경험이 맞다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순간 인연은 멀어집니다. 대신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주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그 향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배주조차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만 하시는 겁니다. 셋째로, 과거에 나와 화해하십시오. 그때 그 친구한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사업을 하지 말걸 하는 후회들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상처, 미움, 억울함 이제는 다 놓아주세요.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깊이 있는 당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허허 웃어넘기세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고 이름 모를 들꽃의 이름을 찾아보고 좋은 글귀를 필사해보는 것, 이런 배움의 열정은 고독을 호기심으로 바꿔줍니다. 고독이 호기심이 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더 이상 쓸쓸한 황혼이 아니라 찬란한 새벽이 됩니다. 여러분, 저 최불암이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나라는 사람과 친해지는 과정입디다. 남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친구가 적으면 어떻고 화려한 명예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밤에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남들 비위 맞추느라,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참 애썼다. 이제는 편히 쉬렴. 내가 네 곁에 있어줄게. 노년의 고독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쉼표입니다. 이 쉼표를 마침표라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숨 고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어도 당당하게, 침묵 속에서도 향기롭게 당신의 남은 여정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